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안책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글쓰기 책을 추천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자기 책 한 권 써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무엇보다 기술이 발달해서요, 쉽게 책을 낼 수 있게 되면서요, 1인 출판사나 자가 출판사 같은 것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문제는 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책이나 강의 등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책도 많이 쓸 뿐더러 또 대부분 큰 출판사들이랑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법을 좀 알려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글쓰기라는 것이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MBTI의 16가지 유형보다 글 쓰는 유형이 훨씬 더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법이라는 게 없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글쓰기 책이라도 좀 소개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쓰기 책이 필요한 사람의 수준에 맞는 그런 글쓰기 책을 찾기가 힘들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글쓰기 책을 보아야 하는 정도의 사람에게 딱 알기 쉽고요. 그리고 접근하기 쉽게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글쓰기를 넘어서요, 비즈니스를 하거나 기업을 만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적지 않은 교훈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픽사에서요, 토이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등을 히트시킨 스토리텔러이자 지금은 강연자, 비즈니스 스토리 컨설턴트, 그리고 작가로 일하고 있는 매튜 룬의 픽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책이 왜 글쓰기 공부에 효과적이냐면요,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출연하고 있는 라디오에서요, 이렇게 3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라디오에서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라는 글쓰기 책을 소개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글쓰기 책으로는 전 세계에서 150만 부가 팔리는 등 상당히 성공한 책이지만 누군가가 그 책을 교본으로 삼고 글을 쓰는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더라고요. 글을 쓰는 자세에 대한 책이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책은 아니었다는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나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도 글쓰기 방법이라기보다는 글 쓰는 자신의 생각, 태도 등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티븐 킹의 글쓰기 책은요, 약간 바바저씨 같은 느낌이죠. 이거 이렇게 그리면 돼요. 참 쉽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요, 뭔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덜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반대쪽에 있는 게 바로 오늘 추천드리는 오늘의 책입니다. 픽사 스토리텔링은요, 아주 실용적이고 방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후크를 가지고 시작하는 법부터요, 이야기를 시작해서 변화나 교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며 이야기의 구조는 어떻게 짜고 영웅 캐릭터나 조연은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치고는요, 두께가 두껍지가 않아서 비교적 단시간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후크 부분을 만들 때는요, if로 시작하는 한 문장을 만들어 보라는 실무자들의 노하우로 시작을 하거든요. 사람이 집중력이 지속되는 시간은 8초니까 이 8초 안에 스토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크를 조금 발전시켜서요, 3-4문장 정도로 만드는 것이 로그라인입니다. 로그라인은 스토리의 컨셉을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로그라인을 설정할 때는요, 첫 번째 영웅,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애물, 그리고 네 번째 변화, 이렇게 4가지 요소를 담아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제로 영화인 몬스터 주식회사를 예로 들어서 적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지금은요, 메타로 이름이 바뀐 기업이 있죠. 페이스북도 이렇게 로그라인에 적용해서 이 페이스북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작가가 스토리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활용이 다양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제를 잡는 법이나 캐릭터의 변화를 주는 법 같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방법을 제시한 뒤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예도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토리의 구조를 짤 때는 총 6가지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도입, 두 번째 사건 촉발, 세 번째 점진적 갈등 고조, 그리고 네 번째 위기, 5번째 절정, 6번째 결말, 이렇게 6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사실 좀 평범하잖아요.
이 책의 방법론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거든요.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으면 다음에 8가지 단어들을 채워서 이야기의 뼈대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옛날에. 두 번째, 그리고 매일. 세 번째, 그러던 어느 날. 네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 그래서. 여섯 번째, 그래서.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침내. 여덟 번째, 그날 이후. 이렇게 8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한책방의 시작 스토리를 이 구성으로 한번 말해 볼게요. 첫 번째, 옛날에죠. 옛날에 우연찮게 TV 방송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가서 말을 곧잘 하니까 그래서 매일이거든요. 근데 매일은 아니고 매주 한 번씩은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계에서 그냥 게스트로 소모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면서 약간 회의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방송을 같이 하고 있던 김난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김난도 교수님의 조언대로 시작한 것이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채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고 비교적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북튜브였어요. 마침내 2018년 3월 31일에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북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날 이후 이렇게 꾸준히 북튜브를 운영하면서 나름 북튜버 중에서는 꽤 탄탄한 채널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8가지로요. 8단어로 이 스토리를 구성을 한번 해본 거죠. 8단어 뒤에 살을 붙여서 이렇게 뼈대를 만드는 거 한번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이런 점들이 이 책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영이나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 이야기도 하면서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도 살짝 풍깁니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을 만한 실제적인 글쓰기 책으로요. 강추합니다. 특히 자신의 책을 쓰시려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 같은 장르의 글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이 필요하니까 어떤 글에도 다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픽사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스토리를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방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좋아요와 구독을 얻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감사합니다.